폴리 FM 해외 축구 토크쇼 헤헤헤. 이번 순서는 한 주간 긍정적인 뉴스와 부정적인 뉴스를 돌아보는 코너입니다. 하이앤 로우. 감사합니다. 러우. 네. 그럼 먼저 이번 주에 상한가 주가 오른 팀과 인물을 꼽아보는 Who's the Highest 먼저 꼽아볼 건데요. 첫 번째 본토 발음으로 해주시죠. 네, 뉴캐슬 유나이티드. 네. 뭐 사실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뭐 한때 잘 나가던 시절이 있긴 합니다만 뭐 명문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한 구석이 있는 팀입니다. 프리미어리그 우승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챔피언스리그 나간 지 꽤 됐고 또 최근에는 또 이제 강등을 경험하기도 했었기 때문에 약간 좀 애매한 팀인데 이 팀이 느닷없이 돈벼락을 맞게 생겨서 계속된 어떤 엄청난 보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사우디아라비아 왕가에서 3억 파운드? 4,500억 원 정도. 네, 이 돈을 주고 인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처음엔 저는 무슨 개소리야 이랬어요. 네. 근데 신빙성이 있습니다. 과거에 그 만수르 회장이 맨시티를 인수할 때 거간 역할을 했던 그 여자분이 있는데 명문가 자제로 태어나서 굉장히 이런 쪽으로 중동적 인맥을 형성을 해서 막 한 그분이 이것도 거간을 하고 있더라고요. 사우디 왕가에서 계속 프리미어리그 팀 인수에 관심이 많았대요. 그래서 뭐 리버풀도 한번 찔러봤고 뭐 뉴캐슬도 몇 년 전에 했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규모도 훨씬 지금 커졌고 거의 지금 뭐 현재 보도를 보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부자의 대명사로 만수르를 쓰잖아요. 그렇죠. 대명사가 됐죠. 그렇죠. 근데 만수르보다 재산이 10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. 만약에 정말 뉴캐슬이 인수가 된다면 정말 맨시티처럼 단기간에 빅클럽 명문팀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있어서 현재에선 지금 뭐 그렇다면 뭐 음바페, 뭐 홀란드, 산초 다 데리고 가는 거 아니냐. 뭐 하여튼 굉장히 뭐 케인 가는 거 아니냐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. 정말 이 주식시장으로 치면 루머만으로 주가가 엄청 치솟은. 스티브 브루스 감독이 팀을 나름대로 뭐 중위권에서 이끌고 있긴 합니다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급이 높은 감독은 아니시잖아요. 감독도 교체 얘기가 있는데 일단 팀에서 공식적으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 지금 포체티노를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물망에 오를 정도로 아무튼 굉장히 많은 썰들이 나오고 있어서 오늘 하이앤로 하이 첫 번째로 제가 뭐 소개해봤습니다. 자, 그 두 번째 하이 제가 뽑았습니다. 알폰소 데이비스인데요. 이 선수가 사실 가장 이 팬들에게 뇌리가 박힌 거는 이번 챔스였죠. 네, 첼시전 마치 베일을 연상시키는 활약을 보이면서 확 떴는데 이번 주에 하이로 꼽아온 이유는 이 미넨과 장기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네. 제가 찾아온 바로는 이 2000년생 몸값 중에 이 선수가 공동 3위입니다. 1위가 산초, 2위가 홀란드. 산초가 1,500이 넘고 홀란이 950억. 그리고 이강인의 동료 페란 토레스, 그리고 레알의 비니시우스, 알폰소 데이비스가 공동 3위입니다. 알폰소 데이비스는 또 우리가 황인범 선수가 밴쿠버 화이트캡스로 이적할 때 MLS 거쳐도 유럽 갈 수 있다라는 근거로 많이 들었던 선수가 바로 이 선수인데 밴쿠버 출신이에요. 황인범의 밴쿠버 선배입니다. 가나계 캐나다 선수죠. 네. 캐나다인이기 때문에 캐나다에 있는 밴쿠버 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해서 이제 여기서 인정을 받고 이제 유럽으로 건너간 케이스죠. 근데 갈 때만 해도 바이에른이 뭐 검증도 안 된 MLS 유망주한테 돈을 왜 이렇게 많이 쓰냐고 그랬어요. 이게 뭐 100만, 200만 유로에 온 게 아니고 미국이니까 달러인데 1,350만 달러였거든요. 애한테 이런 돈을 왜 쓰냐고 바이에른은 요즘 돈 너무 많이 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쓸만했던 거죠. 지금은 충분히 그 가치가 있다는 게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. 근데 모르겠어요. 2025년까지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바이에른 뮌헨에 있을까? 잘 모르겠네. 이게 독일 선수도 아니고 외국 선수니까 뉴캐슬로 가겠죠. 두 번째 알폰소 데이비스였고요. 세 번째는 누구죠? 제가 선정해온 카이 하베르츠입니다. 네. 하베르츠는 뭐 요즘 워낙 얘기가 많이 나와서 좀 아실 텐데 뭐 특히나 지난 일주일 동안 이적설이 좀 나온 선수라서 한번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. 하베르츠는 지난 시즌에 본격적인 스타덤에 오른 현재 21살밖에 안 된 젊은 공격형 미드필더고요. 바이엘 레버쿠젠 소속이고 지난 시즌에 분데스리가에서 17골 3도움을 했어요. 미드필더인데 그러면서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 선수들이 뽑은 최우수 선수로 선정이 됐고요. 쉽게 말해서 약간 발락과 외질을 섞어놓은 뭐 그런 류의 선수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키가 189고 득점력이 있는 중앙 미드필더 겸 공입니다. 이런 발락이잖아요. 빠른 발락? 근데 이제 왼발을 쓰고 요즘 공미답게 외질처럼 좀 주고받고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고 발락처럼 마냥 선이 굵은 건 아니거든요. 근데 이제 이 외질과 발락을 섞어놨다는 건
단점도 비슷해서 아, 수비를 아주 열심히 한다거나 좀 외질 쪽의 단점이죠. 네. 그러진 않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좀 애매한 상황에 있는 선수인데 아무튼 이 선수가 엄청나게 유망해서 바이에른 뮌헨에서 계속 노렸어요. 원래 뭐 분데스리가 잘하면 바이에른 뮌헨 간다 이거 국룰이니까. 그렇죠. 근데 원래 이번 시즌 끝나면 데려갈 것이다. 왜냐하면 레버쿠젠과 계약 기간 1년 남거든요. 그러니까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유럽 시장이 정지된 가운데 뭐 리버풀, 맨유 이런 다른 나라 팀들까지 하베르츠 이적설의 이름을 많이 울리면서 좀 어디로 갈지 더 궁금하게 만들고 있는 선수입니다. 독일이 계약적으로 뭔가 좀 제약이 작은가? 프리미어리그로 오지 않을까요? 바이에른 뮌헨이 아니면 그렇게 되겠죠. 네. 뭐 독일 구단들이 원체 프리미어리그에 비하면 연봉이나 이적료나 작죠. 덜 쓰는 편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이제 잉글랜드로 흘러가는 가능성이 좀 높긴 하죠. 네. 제가 본인한테 확인 안 했지만 이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도 K리그 제주에 있다가 갔잖아요. 네. 그 볼프스부르크로. 근데 뭐 연봉은 한국 때랑 비슷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세금 때문에 더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이었다고 처음 갔을 때는. 충분히 저는 뭐 이 정도의 선수라면 아마 떠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. 이렇게 저희 상한가 선수와 팀 모두 세 가지 살펴봤고요. 다음은 그럼 주가가 떨어진 분들 로이스트로 가보겠습니다. 첫 번째 키워드 인물은 분명히 서영욱 위원님이 매일 하이에만 있을 거라고 네. 상한가에만 있을 거라던 분이 여기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손흥민 선수입니다. 인생의 지금 최저점이에요. 군대 있으니까. 지금 그 좌양좌 우양우 뒤로 돌아 이런 거 배우고 있지 않나요? 제식. 네. 내가 볼 때는 좌양 앞으로 가. 아. 이 정도는 하겠지. 제가 찾아봤는데 네.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그 뭐 산업 기능 요원들과 함께 3주짜리 훈련 받는 거잖아요. 네. 여기서도 총 쏘고 행군하고 화생방도 하더라고요. 음. 원래는 그런데 최근에 산업 기능 요원으로 3주 훈련을 받으신 분의 후기 블로그 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 조회수 나오겠다. 네. 손흥민 때문에. 코로나19 때문에 한 그 밀폐된 공간에서 방독면 벗는 거를 못 해가지고 화생방 할 때 방독면을 쓰고 들어갔다 그냥 쓰고 나왔다. 벗지 않았다. 정화통을 빼지 않았다. 이런 후기가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므로 손흥민 선수가 A급 방독면만 받았다면 잘하면 CS탄을 안 먹을 수도 있다. 이런 아주 긍정적인 소식. 네. 이 3주 훈련을 받고 34개월 안에 544시간의 그 봉사활동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바뀌어가지고 그전 선배들보다 굉장히 까다로워졌더라고요. 이걸 이제 편법을 쓰기 힘들게 그 부분적인 개정을 했어요. 그래서 봉사활동 시간 자체는 544시간으로 동일한데 예전에는 하루에 최대 16시간까지 할 수 있게 했지만 지금은 하루에 봉사활동을 연속 16시간 하는 게 말이 되냐? 하루 최대 8시간으로 줄었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는 6시간씩 쩍쩍 채워서 하면 34일을 하면 다 채울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배로 늘었고요. 그리고 기존 규정으로는 모교나 거주지 근처 공공기관 등을 선택해서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는데 장윤수 선수가 그 걸린 게 모교였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자기 학교 가가지고 후배들이랑 같이 자기 훈련하는데도 봉사활동으로 쳐주고 뭐 이런 게 있었다는 의혹이 있는 거죠. 네,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못하게 하고 문체부가 지정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 같은 해외파들 경우는 봉사활동 중에서 최대 절반까지는 해외에서 할 수 있어요. 그런데 문체부가 지정한 봉사활동 가능 장소가 영국에 충분히 있을까요? 아마 그래서 국내에서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리고 아마 요청해서 아마 추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는데 네. 그리고 그 시간 변화하고 또 인상적인 게 뭐냐면 그전에는 16시간인데 만약에 낙도에 만약에 축구를 가르치러 가서 낙도 학교에 1시간 가르치고 오는데 왔다 갔다 하는 시간 준비 시간은 굉장히 애매한데 아무튼 준비 시간까지 다 해서 그거를 16시간을 쳐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동 시간 준비 시간 다 안 쳐주고 딱 그 봉사 시간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봉사해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봐야 되는 거죠. 뭐 이 로에 저희가 뽑은 이유는 이제 군대 생활을 해야 되는 3주 힘들 거니까. 자, 로우 두 번째는 오영 씨가 준비를 해왔죠? 조르지뉴입니다. 한 커플을 작사를 냈습니다. 네. 네. 이거 저도 기사를 좀 보긴 했는데. 그 조르지뉴가 통역사, 그 첼시 구단의 통역사가 있는데 이분 이름이 엘리사 스칼콘이에요. 네. 이분이 이탈리아랑 스리랑카 혼혈인데 이 통역사랑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람이 난 겁니다. 네. 그게 제가 봤던 기사에서는 그냥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은 건데 실제로도 뭔가 썸씽이 있었나 보죠? 그 얘기를 이제 좀 풀어드릴 건데요. 네. 이 그 메시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메시지를 주고받은 걸 남자친구한테 걸렸어요. 네. 아무튼 이 남자친구랑 이 스칼콘이랑 4년 동안 교제해서 결혼을 네. 앞두고 있었는데
지금 이번에 쫑이 났답니다. 네. 그리고 조르지뉴의 아내는 당시 임신 상태였고요. 이게 그 첼시가 일본에 투어를 간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친해졌던 거죠. 이번에 논란이 된 조르지뉴가 보냈다는 문자는 내용이 뭔가요? 거친 잠자리, 로맨틱한 잠자리 중에 어느 것을 더 선호하니 이런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조르지뉴가 보낸 거고요. 답이 왔나요? 네, 엘리사는 거친 게 좋다고 네. 답을 했다고 하고요.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오. 보내기도 했다네요. 근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단지 문자만 주고받은 건가요? 아니면 두 사이에 뭔가 이 기사 내용에 따르면 문자인데 네. 문자를 주고받은 걸 봤으면 문자만 주고받았겠거니라는 생각은 안 하지 않을까요? 그래서 여자 쪽은 깨졌고 조르지뉴 쪽은 일단 조르지뉴 쪽은 뭐 아직 별 타격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렇군요. 네. 마지막 키워드 네, 세 번째 제가 로우로 꼽아온 것은 썬더랜드입니다. 썬더랜드. 뉴캐슬이 잘 나가니까 당연히 썬더랜드는 로우죠. 음. 일단 3부 리그에 있고 지금 뭐 리그 중단 전까지도 7위예요 리그에서. 매각 작업도 잘 진행이 안 되고 있고 1군 선수단을 다 임시 해고를. 아, 그래요? 네. 그러니까 지금 코칭 스태프까지. 어. 그러니까 임시 해고라는 게 완전히 해고는 아니고 이렇게 임시 해고를 하면 정부 보조금 받는 거죠. 해당 선수의 해당 그 직원들의 80%까지를 이게 아마 최대가 월 250만 원인가? 아무튼 뭐 그런데 3부 리그니까 급여가 높진 않을 거 아니에요. 근데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건데 썬더랜드 역사상 3부 리그 강등이 작년이 처음이었거든요. 네. 안 그래도 최악인데 지금 더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로우에 꼽았습니다. 네. 이렇게 하이 앤 로우 살펴봤는데요. 오늘도 3개씩 모두 꼽았는데 그러면 이 중에서 가장 상한가와 하한가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장 상한가는 하나, 둘, 셋. 뉴캐슬. 오! 가장 하한가 하나, 둘, 셋. 손흥민. 오! 누가 보면 짠 줄 알겠네. 그러게요. 네. 댓글도 안 달리는데. 네. 상한가로 뉴캐슬을 꼽은 이유를 김정용 기자님이 가장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신다면. 뭐 알폰소 데이비스랑 카이 하베르츠한테 뭐 4,500억 생기는 거 아니니까. 아, 그러네요. 이 알폰소나 하베르츠는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선수들인데 뉴캐슬은 더 이상 못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. 가장 빡쳤다. 네. 네. 그러면 가장 하한가로 손흥민 선수를 지목하신 이유는 위원님은? 뭐 대부분의 남성들이 훈련병 시절을 가장 좀, 그렇죠. 예, 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. 예, 그렇기 때문에 색다르다면 색다른 경험이지만 또 여기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병역 의무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런 점에서 물론 영광스러운 그 병역의 의무이긴 하지만 아무튼 지금은 로우에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경험일 거라 생각하고 맘 편히 있었으면 좋겠네요. 네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만나요. 네, 안녕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 제발.